우리 부산의 가장 현안을 잘 짚어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잘 이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미래 발전과 한미 관계를 해법을 찾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부산 발전 비전 100분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세수는요, 부산의 미래 발전 비전에 대한 것인데요. 제일 먼저 박인준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여기 박지을 처장도 계시지만 90년대부터 저희가 지방문권 운동하면서 서울에 있으면 지방이 안 보인다,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요즘 저는 그걸 또 한 번 절실히 느낍니다. 이 공항 문제를 계기로 해서 정말 수도권 사람들은 지방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남부권을 몰라도 너무 모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둘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도권이 지금 이미 세종시까지 내려왔습니다. 부산이 지금 제2도시라 그러지만 현실적으로는 인구 빼놓고서는 이미 저는 인천에 추월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상태로 몇 년이 가면 대전에도 추월을 당한다. 대전수 세종시를 하나의 권역으로 보면 그마저도 부산이 이길 수가 없다. 그럼 남부권 전체를 볼 때 부산이 이렇게 찌그러들면 남부권 전체에 이게 좋으냐? 그럼 남부권 전체가 찌그러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두 개의 공화국으로 나뉘는 겁니다. 수도권 중심의 수도권 공화국과 남부권 공화국인데, 수도권 공화국은 1등 공화국이고 남부권 공화국은 2등 공화국이 되는 겁니다. 나라를 이렇게 두 동강 내도 되겠느냐 하는 게 제 기본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볼 때, 발상을 할 때 부산을 중심으로 한다 해서 부산만 보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남부권이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산 경제를 논의할 때도 남부권 경제라고 하는 큰 틀에서 논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남부권 경제가 상생을 하면서 상호 의존성을 깊게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생하는, 함께 공동으로 진화하는 이런 그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언제까지 서울만 바라보고 또 수도권만 바라보고 거기에서 부스러기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남부권 전체의 자율적 발전 역량, 남부권 전체의 혁신 역량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몇 가지입니다. 첫째, 인구가 유출되고 있고, 지난 5년간 11만 명의 인구가 줄었는데 그 중에 청년 인구가 7만 명이 줄었습니다. 제가 작년 통계를 보면서 이게 공식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비공식 통계를 보고 놀란 것은 부산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가운데 상위 성적 20% 안에 학생들이 90%가 부산을 떠났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청년이 떠나고 청년이 희망을 못 갖는 도시에 미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명호 교수님은 부산에 오시면은 해운대에 건물 삐까뻔쩍한 것만 보시니까 부산도 굉장히 발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부산이 지금 발전하는 속도는, 수도권이 발전하는 것은 난다 그러면 여기는 걷거나 기고 있습니다. 그 상대적 격차가 몇 년 더 지나가면 정말 대한민국은 북부와 남부 두 개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서울은 행정이 약간의 공간만 열어줘도 수도권은 거기에 민간에 워낙 많은 돈과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인재들이 모여서 그 지역을 만들어냅니다. 판교 만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판교 그 IT 단지 만든다고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거기에 이미 부산을 능가하는 매출에 기업들이 들어서고 그 주변 환경들이 그렇게 조성이 됐습니다. 마곡지구 가보면 아마 천지개벽을 한 것을 느끼실 겁니다. 공간만 열어주면 기업이 들어오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인재들이 몰려서 새로운 창조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개발을 해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구로공단은 정말 참혹한 공단이었는데 그 공단과 지금 구로와 금천지구를 가보면 이게 새로운 첨단 산업단지로 바뀌어 있습니다. 사상은 어떻습니까? 사상을 가보면은 그 도시
공간 구조의 한계, 도시 공간이 60년에 그 마련된 그 법률 때문에 그걸 제대로 바꾸지를 못해서 모텔만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게 부산의 현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혁신 역량이 부산이 그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부산시 계획을 한번 들여다보면 말의 성찬입니다. 어마어마한 말들이 들어가 있고 마치 무언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실제 현실은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늘 그런 그 빗가번쩍한 이 담론과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사이의 괴리, 이게 바로 부산이 갖고 있는 혁신 역량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부산에서는 왓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은 이미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부산을 어떻게 무엇을 향해서 어떤 목표를 갖고 무엇을 발전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계획은 상당 부분 기본 줄거리는 다 나와 있습니다. 공항, 가덕도 공항 해야 되고 항만 스마트 공항 항만으로 만들어야 되고 북항 메가시티 하나의 메카로 만들어야 되고 동북아시아의 하나의 뚝 나올 수 있는 메카로 만들어야 되고 센텀2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원도심 개발해야 되고 동서 지역 균형 발전 해야 되고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하우투입니다. 하우투.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무엇이 우리의 혁신 역량을 키우고 그것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좋게 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할 만한 역량을 저는 그 부산시가 또는 부산에 있는 지식인들이, 특히 부산의 대학들이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지금 하나 생기는 게 아니라 10개 이상 생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스탠포드, 버클리를 중심으로 한 실리콘밸리가 중심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이 시애틀로, 휴스턴으로, 콜로라도로, 보스턴으로 다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가 밴쿠버가 됐든 토론토가 됐든 워털루가 됐든 다 변화한 모든 실리콘밸리 지역, 심지어 독일의 슈투트가르트나 싱가포르까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공한 새로운 혁신 도시들은 산학협력에 성공한 도시입니다. 대학이 살고 대학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이 살고 산업이 살아서 다시 대학이 살고 그래서 기업이 들어오고 그래서 일자리가 생기고 그것이 도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투자를 다시 이끌어내요. 인재들이 몰려들고 이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아무리 좋은 비전을 얘기하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하우투가 없기 때문에 그 혁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도시 발전은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왓이 아니라 하우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저는 부산시가 그동안 해온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참 공무원들도 고생했고 기존의 시장들도 고생해서 또 부산의 지역사회 대학들이 다 고생해서 그나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헌을 제가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고, 그 혁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과 산업의 어떤 연관 관계를 맺게 할 것이냐, 즉 부산을 큰 의미에서 산학협력도시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형으로, 산학협력도시의 새로운 전형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 지역의 대학들이 지금 한 해에 대학 하나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학은 지금 각자 도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각자 도생하는 게 아니라 각자 도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나 교육부나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산학협력 프로그램은 다 대학별로 그야말로 찔끔찔끔 하고 있고, 그 찔끔찔끔 하는 것이 실효성도 별로 없습니다. 기업은 학생들을 허드레일 시키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학생들은 거기 가서 제대로 배우지를 못합니다. 배우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확산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전면적으로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을 산학협력 도시
산학협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구개발의 산학협력이 있고 또 하나는 취업과 관련된 일자리와 관련된 산학협력이 있는데 그 일자리와 관련된 다시 말하면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부산에서 대학을 들어가면 부산에서는 취업지향 대학들로 가득 차 있고 거기에서 대학에서 반 기업에서 반 일을 하면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되고 그래서 부산에 가면 좋은 일자리, 좋은 역량을 가진 인재들이 대학들에서 나온다. 그러면 기업들이 안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부산시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매개 기능, 이 촉진 기능을 그걸 산학협력단지를 만들든 센터를 만들든 그것을 여러 곳을 만들든 이것을 제가 앞으로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영업 비밀이라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산 전체를 새로운 산학협력 도시로 만들지 않는 이상 부산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산에 우수한 교수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다 서울에 가서 프로젝트하고 대전에 가서 프로젝트합니다. 부산 내에서 부산의 산업 그리고 부산에 유치할 새로운 혁신 기업들과 함께 연구개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혁신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의 연구개발과 취업에 있어서 새로운 산학협력 도시로 이 부산을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부산의 저출산이 제일 심합니다. 부산의 저출산이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이 인류 역사상 최악인데 그 인류 역사상 최악 가운데도 부산이 최악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인구가 태어나고 그 아이들이 머무르고 키워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삶의 질 투자 도시입니다. 삶의 질 투자 도시를 만들지 않으면 그것이 주거, 보육, 교육, 또 이 주거 환경 뭐 이런 것들을 환경 이런 것 문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런 삶의 질 투자 도시를 만들지 않으면 여기서 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뭐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경제적으로 잘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삶의 질이 좋은 도시, 삶의 살기 좋은 도시 이것이 이제 잘 사는 도시라고 하면 우리 부산은 기본 환경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부산에서 서울보다 물가도 싸고 돈도 덜 들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고 곳곳에 학습의 기회가 열려 있고 곳곳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인프라가 돼 있고 이런 어떤 삶의 질 투자 도시로 이 부산을 전체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 그런 것들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다른 건 그렇고 결국 우리가 남북권이라고 하는 구상을 갖고 가려면 통합의 노력, 개방과 통합의 노력을 굉장히 크게 저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방과 통합은 단순히 부산, 울산, 경남을 통합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남북권 전체를 잇는 발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과 목포를 잇는 KTX가 놓여진다면 저는 그것이 가덕도 공항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도 가덕도 공항이 단순히 부산의 공항이 아니라 또는 부산 경남의 공항이 아니라 남북권 전체의 공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북권 전체를 1시간 거리로 다 엮어놓겠다. 그것은 새로운 신철도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도로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목포까지 KTX 1시간 거리로 엮어놓으면 부산에만 와서 관광을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부산, 거제, 남해, 여수, 목포를 잇는 이 관광벨트에 와서 관광을 하는 게 좋으냐 후자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벨트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 그러면 대학도 이 각자 도생을 해서는 안 되고 각 지역도 각자 도생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남북권 전체가 서로 연관된 가운데 제가 2008년에 인수위 때 제가 만든 정책이 5+2 광역경제권 계획이었고 그 뒤로 광역경제권 계획에 따라서 약 50조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고 그에 따라서 광역도로망이 만들어지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이 되다가
또 광역권 경제위원회도 만들어져서 그 상도 간에 울산 부울경 간에 광역권 경제위원회도 기구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다가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또 원상 복귀하고 이런 상태로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전환 총장님이 열심히 그 부분을 주장하고 있지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을 행정통합이 당장 안 되면 경제통합기구를 만들어서 광역적 경제사무를 함께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학들도 광역화해서 하고 이게 부울경 광역화만 되는 게 아니라 남북권 광역화를 전체적으로 하는 가운데 우리가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 이게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제시하면 이 가덕도 공항에 대해서도 이 지역 간의 이런 아주 좁은 이해관계에 입각한 갈등을 해소하는 그 주도적인 역할을 부산이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과학기술자고요. 그다음에 과학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치학회 와가지고 이래 발표하게 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울경 동남권 발전협의회 제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하고 개헌하고 지역 대표로 토론을 하기 전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부울경이 정말 대한민국을 선도해온 중심에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쪼그라들었느냐, 정치가가 잘못했다, 이런 답변이 상당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정치가도 아닌데 도서관파고 정말 국가과학기술자고 기술을 개발하는 이런데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남권 발전협의회 만든 계기도 부울경이 어려우니 한번 민간단체에서 나서서 정치를 깨치고 관계를 또 한번 이끌어보고 그런 의도에서 오늘 불려온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목소리가 확실합니다. 저는 제 말투가 애매모호한 소리는 없고요. 제가 공학자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그래서 앉아서 안 하고요. 제가 가져온 데이터를 그대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플랫폼 도시 부산으로 가야 된다. 주제는 이겁니다. 4차 산업의 키워드는 플랫폼 도시 아니겠습니까? 자, 19세기 서구 열강에서 왜 한국은 식민지가 되고 그다음 중국은 반식민지가 되고 일본은 세계 열강으로 우뚝 서서 물론 2차 세계대전에 패하면서 패망국가가 됐지만은 그렇게 됐느냐? 이게 우리 백영석 저에 보면 위기인식, 정보력, 그 다음에 선택,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으로 말로 하지 말고요. 변화를 했느냐, 이게 관건이었다고 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작년에 제로 다이아몬드가 영어판이나 한국판이 먼저 나왔죠. 한국에서 발표를 했는 대변동이 바피벌. 이거 역시 키워드가 위기. 왜 위기가 와야 우리가 변화하느냐, 이게 키워드죠. 이게 7개 국가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면서 지금의 국가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위기를 하는 가지 12개의 요인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시면 똑같은 무엇을 우리가 선택하고 변화할 것인가. 그럼 우리가 지금 위기인가? 우리가 지금 위기입니까? 코로나가 왔지만 전 세계 위기입니다. 자, 부산대학이 박희준 교수님 계시지만 괜찮은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 서울대 다음으로 좋았죠. 우리 박명호 동국대학 교수님 계시지만은 지금 부산대 현실이 이렇습니다. 지금도 현대경영 100대 기업 CEO가 우리가 한양대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입학자 중에서 지난 3년간 한 1,700명, 경북대학은 2,200명이 자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509명 중 4명 중 3명이 입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순위를 계속 충원하는 거죠. 다른 대학들은 그 100%입니다. 부산대학이 이럴지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선택, 위기에 빠졌던 국민이 한 우리 박영준 교수님께서 지금 정치가 분열이 되어 있다. 그 다음 책임이 전부 니 탓하고 있잖아요. 과거 책임도 하기도 하고 너무 탓 이야기하고. 근데 우리는 자기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도 지금 나라를 뺏긴 지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뺏길 뻔 한 적도 있었고 뺏긴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 제약은 절대 우리가 피해갈 수 없잖아요. K-팝의 나라에서 BTS 세계 1등을 실력으로 서울대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세계 1등을 하는데 왜 우리가 우버는 왜 못합니까? 핵심은 왜 못합니까?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화,
오늘 그거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50% 이상이 지금 수도권에 몰려있고 대학이 20개 상위 20개 중에서 18개가 부산대학 18등입니다. 경북대학이 20이고요. 그 다음에 좋은대학은 싹쓸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정치가 계신데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 수도권 집중도 제가 길게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인구 통계학자가 지금부터 100년도 아닙니다. 2100년 얼마 남았으면 80년 후죠. 우리가 1700만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100만 명 이상 태어났는데 원래 26만 명 태어날 예정이거든요. 26만 명이 100만 명을 먹여 살린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교수님. 학계 출산율 0.8명 됩니다. 4명이 0.8명 넘는다고요. 왜냐 남녀가 나와야 이게 2명이 0.8명을 넘는다고요. 그래서 이미 2006년에 우리나라가 국가소멸국가 1호로 했는데 그 당시 학계 출산율이 얼마냐 하면 1.13인데 지금 0.8대로 내려갔습니다. 왜? 왜 이러냐면 이게 바로 헬 조선이 아니고 뭐냐면 우리는 이러한 지정학적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장을 하면서 제가 공학자입니다.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동북아 평화가 미국도 좋습니다. 미국도 이 가까이 있는 나라끼리 잘 지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하토야마 총리님은 천황을 폐지하자고 지금 공화당을 창당했잖아요.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명예박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세계 3대 투자자 짐 로저스 지금 대한민국이 미래라 그러잖아요. 남북통일이 될 경우에. 그 다음에 김일성 대학 총장님 이런 분들을 만나서 동북아 평화 포럼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게 제 꿈이었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동남권 발전 대회가 전초 단계입니다. 자, 부산, 강정 많죠. 이런 전 세계 도시가 없습니다. 인구 800만 배후 도시 중심 핵도시고요. 그 다음에 조선, 철강, 기계, 자동차, 플랜트, 기계, 가스 세계 1등 기업이 아직도 있습니다. 축적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도시가 바다, 산, 강, 테크노가 있는 도시가 있는지 나오라 그러십시오. 바다, 산, 강은 도시가 환경 친화적 도시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다 갖춘 데는 없습니다. 저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시면 80% 녹지입니다. 우리 부산이. 그 다음에 중국, 일본, 한국 등 태권도 국가의 중심이 있어요. 싱가포르가 왜 세계 1등으로 홍콩이 대안으로 안 되냐면 주변국이 미안한 말씀이지만 태권도 국가가 아닙니다. 부산의 발전은 그런 의미에서 6.25 때 개발한 이 아직 1층짜리 집도 많고 무계획 도시들이 많잖아요. 서울은 이제 아무리 갖다 부어도 성장이 세츄레이션이 왔다 이 말입니다. 부산은 우리 정치가 지도자가 잘하면은 얼마든지 이런 자산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갈래? 4차 산업의 키워드는 자, 아급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애플이, 삼성이 왜 돈을 잘 법니까? 이 시기에도 플랫폼 회사입니다. 플랫폼. 그래서 부산이 이런 친환경, 자연 환경과 테크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도시로 가야 된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아우성인데 이런 플랫폼 기업 돈 더 잘 벌고 매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이 왜 오겠습니까? 부산에 안 옵니다. 못 오죠. 여건이 되어 오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벤처 스타트업이 있을 때만이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젊은이 돌아올 때만이 대기업이 오죠. 그게 톰 머피가 주장한 피츠버그가 세장 3년임 하면서 시락 도시를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었잖아요. 지금 대기업이 오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대기업이 왜 오죠? 젊은이들이 없는데. 부산이 플랫폼 도시로 만들 경우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스타트업 벤처가 될 때, 테크노 도시가 될 때, 플랫폼 도시가 될 때에 대기업이 오지만 해도 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도시가 뭐냐? 한국의 플랫폼 가망성이 있습니다. 서울 힘들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여기가
육지, 바다, 강, 그 다음에 주변에 중국, 일본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지금 홍콩이 중국의 또 전제국가, 또 민주주의 국대 때문에 지금 어려워지죠. 글로벌 금융이 빠지고 있지 않나요? 싱가포르,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싱가포르이. 그래서 여기에 잘만 하면은 우리가 금융도시, 지금 우리가 부산이 금융도시잖아요.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플랫폼 구체화하면은 금융 플랫폼, 문화 플랫폼, 의료 플랫폼, 테크노 플랫폼, 테크노 플랫폼이 우리의 박인지 교수님이 조금 전에 좋은 대학 하나가 지역을, 도시를 먹여 살립니다. 포항이, 포스텍이 없는 포항이 상상해 보셨습니까? 왜 대학이 지금 부산에 있는 대학이 그다음 좋은 대학이, 그 동화대학이 옛날에 한라인 내에서 사립으로서 영남대학과 버금 같잖아요. 왜 이래 됐습니까? 부산에 그런 좋은 대학이 왜 이래 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다스리기 위해서 제가 7개의 인프라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길게 설명 못 드리고요. 가덕 신공항 당연합니다. 제가 전공입니다. 저는 가덕 신공항을 옛날부터 플로팅으로 하자. 매립보다는 플로팅이 그 밑에 우리가 고기 수초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물이 흘러야 되잖아요. 플로팅을 할 경우에는 쓰나미가 오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해양 구조물을 설계할 때 설계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수기와 물이 잠기는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죠. 그렇게 설계를 해놨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상 수심 3km 위에 해양 구조물을 만들어서 또 땅 밑 7km 뚫고 들어와서 석유를 캐내는 세계 1등 해양 구조물 생산 국가라고요. 그러면 그게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파도를 설계하는 플랫폼이 있고, 그 다음에 20년 만에 오는 파도에 설계하는 설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50년 만에 설계하는 거하고 100년 만에 오는 파도를 설계할 때는 2배 아니고 10배가 더 든다 이 말입니다. 50년 만에 설계한 구조물은 100년 만에 오는 파도를 만날 때는 깨지는 게 당연하단 말입니다. 왜 휴스턴에는 비가 오면은 3층까지 물이 잠기냐?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비가 많이 오면 도로가, 산이 무너지는 게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야 이거 뭐 설계를 못했니?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 우리 기술에 관한은 지금 우리가 뭐 인간 계리를 하고 우리가 보이저호가 지금 우주권을 밖으로 지금 태양을 벗어나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잖아요. 모든 게 우리가 다 돼 있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정치가 변하지 않고 우리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볼갱 메가시티 왜 가야 되는지 제가 돈 나쁜 밭을 만들고 이 칼럼을 무진대 쓰고 있잖아요. 지금 부산 혼자서 봉사합니다. 왜? 공항도 안 되고 물도 없이 못 먹잖아요. 도로 하나를 주고 지역이 갈라져서 싸우고 그거 안 되잖아요. 인구가 늘 때는 갈라서도 됩니다. 그래서 돈 나쁜 발전이 재작년에 5월 10월 탄생을 했고요. 작년에 우리가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지역대 포럼 작년에 요거를 오늘 오전에 생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걸 마치고 지자체 3분하고 60분 동안 토론을 했고요. 네, 그 다음 플랫폼 도시 낙동 벨트. 저는 지금 군사공항입니다. 김해공항은 다들 군사공항입니다. 민간 비행기가 뜨는 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경비행기 조종하고 핸드라이더를 대한민국에 만들어서 비행기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비행기가 수영을 옮겨서 갔는데 저는 완전히 옮겨야 됩니다. 그럼 옮겨놓으면 아까처럼 여기 이런 지역이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100% 이동해서 낙동강 벨트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북한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방파제가 2개 있는데 까치하고 그 다음에 조도 방파제 플로팅을 얼마든지 3중 4중 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드니처럼 4가 되죠. 영도 주변 그 다음에 수분공항을 전부 문화공원으로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영강도 지금 요트 경유장이 부족하잖아요. 그 권리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요트 하루에 주차비가 30만 원이고요. 내가 요트를 가지고 있어도 주차 공간이 없죠. 이렇게 선박 공간이 1억 이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행 강변 얼마든지 우리 나룻배 만들듯이 할 수 있죠. 마음대로 달린다 이 말입니다. 다리는 이 땅과 저 땅을 연결하는 소통의 도로에 있지만 수로를 끊는 또 하나의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제가 칼럼 쓰면서 다리를 높게 지어라. 그 밑에 배가 가게 하라. 그 다음 하늘 해저 터널. 이거는 조금
악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뉴딜 하잖아요. 돈을 150조 가까이 이어서 우리는 일본이 우리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극복해야 할 대상이고 협력이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서 손해 강연을 했습니다. 한일 해저 터널 하자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했는데요. 이걸 하면은 지금 할주로가 4할주로가 지금 인천공항에 건설되고 있는데 자그마치 2030년도에 건축이 완공이 됩니다. 터미널하고 9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경제 창출 효과는 132조입니다. 왜 서울에만 할주로를 4개 만들어야 돼요? 지금 또 5개 계획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마어마한 우리 인프라 뉴딜이 된다. 그다음 대학 중심 창업 선택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자체는 대학을 발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부산대학이 1946년 창업됐고요. 개교했고요. 땅이 60만 평인데 지금 20만 평 쓰고 있습니다. 그 40만 평이 공원이라고요. 공원이 올해 7일 일부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장시현대에 하기 위해서 땅 좀 달라고 해도 부산시에서 꿈쩍도 안 했습니다. 이게 부산시의 공무원의 태도입니다. 뭐 여러 가지 테크노밸리가 있는데요. 저는 조선해양과학과고요. 강국 75주년 기념 8월 15일 아침에 독도에 가서 해를 맞이했습니다. 7개의 바람을 가지고 가덕 신공항도 하자, 물교의 메가시티도 가자, 한일 해저 터널도 하자, 이런 걸 가지고 뭐 제가 대학 때부터 해왔던 하나의 어떤 바람을 이번 강복절 행사에 갖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 부산은 지금 뭐 개발될 때 무궁무진합니다. 지도자의 안목이 어떠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서로 아무리 갖다 보고도 이제 포화 발전이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국회의장님 초청으로 여야 대표님들의 해동이 갑작스럽게 잡힌 관계로 동영상으로 발제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동부가 해양 수도를 넘어 아시아 스마트 해양 수도 부산을 지향한다는 주제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의 의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부산의 경쟁력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의 사람, 기업, 자본, 공간, 인프라 모든 분야에 스마트화가 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의 중심이 아시아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4월달 맥킨지에서는 2040년이 되면 전 세계 소비의 40%, GDP의 52% 수준까지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시아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시아 시대에 부산의 글로벌 인재 역량 강화에 우리는 집중해야 부산 인재는 부산을 중심으로 해양 또한 우리 부산은 아시아 물류 허브로 성장해야 그 가능성이 가덕 신공항으로 본격화될 것입니다. 가덕 신공항은 중동의 물류 허브인 두바이 알막툼 국제공항, 제벨 알리항, 에티하드 철도 등 트라이포트 인프라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그 사례처럼 복합 물류 허브 도시로 반드시 성장할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 정부는 지방정부를 포함해서 국가 균형 발전과 부산 발전을 현실화시켜 왔습니다. 지난 군사정권 25년과 72년도부터 95년에 이르기까지 부산을 대안 없는 성장 억제도시 정책으로 부산의 세락은 구조화되었고 경소 단박 산업 전환으로의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최근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무사 또는 정체되었던 가덕 신공항, 북한 재개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의 사업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획기적인 모멘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민주당 정부가 지난 정부의 역진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바로잡고 국가 균형발전과 부산 발전 비전을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 재추진, 북한 재개발 본격화, 메가시티 구체화, 공공기관 이전과 지방대학 육성, 2030
부산 월드 엑스포의 유치 등입니다. 저는 향후 민주당 정부와 부산시의 유기적인 협력 여부가 향후 10년간 부산 발전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덕신공항 재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가덕신공항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되어서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났습니다. 그러나 문제 많은 김해 신공항 계획은 문재인 정부에서 백지화되었습니다. 또 지난 11월 24일 저희 민주당 136명의 국회의원들이 가덕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에 발의했습니다.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해서 가덕신공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내년 2월달까지는 반드시 이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만약에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부산시장이 당선됐다면 저는 가덕신공항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지도부,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가덕신공항에 대한 여러가지 폄하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김해공항 백지화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하겠다는지,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덕신공항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윤희숙 의원은 가덕신공항이 되면은 5초 만에는 공항이 될 것이라는 발언까지도 했습니다. 지금 김해공항만 하더라도 국내, 국제 여객 수요가 2천만 명에 가깝습니다. 지금 김해공항이 2천만 명이 5천만이는 공항이 되었습니까? 가덕신공항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영남권 5개 단체장의 이전 합의였는데, 대구 경북 통합공항 진전은 김해 신공항의 백지화를 하는데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가덕신공항과 대구 경북 통합공항의 상생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면 영남권 전체의 합의 속에서 가덕신공항이 제대로 추진되고 대구 경북공항도 제대로 추진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음은 북한 재개발이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해양 수도의 거점 공간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1단계는 시드니형으로 친수공간과 해양관광 거점으로 준공될 것입니다. 2단계는 두바이형으로 국제금융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북한 재개발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지지부진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본격화해서 1단계는 준공을 앞두고 있고 2단계의 설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북한 재개발 1단계는 공동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1단계에서 특히 일부 구간은 아파트로 변질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 훼손이 시민사회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1단계에서 더 중요한 것은 아직 매각되지 않는 52%의 용지의 공공성을 높여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부산항만공사가 연말까지 업체를 선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변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북한 2단계는 원도심 대개조와 연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낙후된 원도심과 함께 개발해서 부산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해야 되는 소중한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국제 금융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다음은 동남권 메가시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월경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합의로 시작했습니다. 2018년 6월달에는 동남권 상생 협약을 체결했고 19년 3월 동남권 상생 발전 협의회로 발전했습니다. 21년 연말까지 동남권 메가시티 실행 계획을 확정하고 우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은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지역의 절박한 생존의 호소입니다. 우리나라 제2도시 부산의 몰락은 비수도권의 쇠퇴로 이어져서 대한민국 전체의 재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수도권 감이라 지방의 소멸 이런 불균형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800만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메가시티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1급 체제에서 다급 체제로 전환해 가야 합니다. 동남권 메가시티의 핵심은 우월경 광역교통망 확충입니다. 광역교통망의 핵심은 가덕 신공항 건설입니다. 동남권 연결 철도와 도로로 완성될 것입니다. 또한 배우강력철도 도로와 함께 지하철까지도 부산과 경남이 연결된다면 명실공히 하나의 생활권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특히 부산 하단 녹산 도시철도와 가덕 신공항을 이어서 창원까지 지하철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지방대학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상 지지부진했습니다. 특히 현행 법률로도 공공기관의 이전이 충분히 가능하더라도 이전이 사실상 중단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부족했던 탓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대거 이전한 혁신도시 정책의 성과는 우리 부산 혁신도시의 수치로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성공 사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순기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는 지난 20대에 이어서 21대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노력을 계속 중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정권에 따라서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을 것이며 비수도권 모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해서 지역인재 채용의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 이낙연 당대표는 지난 11월에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 제안했습니다. 지역인재 신규 채용 의무 비율을 지금 30%에서 50%로 확대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법으로 규정이 되면 현실화된다면 지방대학의 위상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 5월 국무회의에서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신공항 건설, 북한 재개발 추진은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로 기결될 것입니다. 가덕 신공항 건설과 함께 북한 2단계 부지에 계획 중인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까지 성공한다면 우리 부산은 명실공히 국제대수로 성장하는 결정적인 도약의 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특히 엑스포의 참석 인원이 5천만 명에 이릅니다. 이 많은 해외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가덕 신공항은 반드시 건설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부산시가 추진하는 부산행 뉴딜 10대 과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오늘 토론자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 중에서 2030 엑스포 부산 통합 개발과 관련해서 미군 55 보급창 등의 반환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추진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박저율 공동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는 미군 55 보급창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책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부산 신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방부와 해수부 또 경남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메가시티 권역 경제권에서 2단계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동남권 메가시티와 더불어서 부산 경남 통합 주제를 비롯한 그 경로와 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1급 체제에서 다급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과 경남 간의 시도민들의 신뢰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동안 묵어놓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신뢰를 쌓아야 되는데 그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먹는 물 문제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이번에 가덕신공항을 유치하면서 부산 시민, 경남 도민들이 쌓은 그 신뢰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대학의 인재 육성과 관련된 대학 혁신은 그 해결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조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과 분권의 차원에서 사람, 돈, 산업, 문화가 균형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산업이 없고 일자리가 없는데 누가 지방대학에 진학을 하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게 가덕신공항, 북한 재개발, 2030 등록 엑스포 이러한 지역의 핵심 현안들이 바로 대학 발전과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 대학의 발전과 혁신은커녕 생존 그 자체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최소한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대학 출신, 지방인재 채용 50%로 혁신의 마중물을 적용하자는 것에 저는 대단히 주목하고 있고 또 법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구조적인 대응과 함께 대학 자체의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산시가 분권의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대학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인호 의원께서 그 영상으로 이렇게 그 발제를 보내봤는데요.